주간 꿀에 2025-26 시즌 라리가 3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러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 라민 야말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이것을 성공시키면서 앞서 나갔지만은 후반전 교체 투입된 프란 페레스에게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1 무승부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에 마요르카 레반테를 상대로 2승을 거두다가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라요 바이에카노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전 무승부로 1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라리가 순위를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3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밑에 비아레알, 바르셀로나, 에스파뇰이 2승 1무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무승부를 거뒀다는 사실보다 경기 내용이 더 큰 문제였어요. 돌아보면 1라운드 마요르카전은 상대 선수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3대0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은 2라운드 레반테전 2골이나 허용하면서 수비의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도 경기 내용을 본다면 무승부를 거둔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라요전을 돌아보고 바르셀로나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라리가 3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라요 바이에카노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전반전에 라민 야말이 드리블을 통해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상대 선수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운이 따르면서 PK가 선언이 됐고 그러면서 라민 야말이 PK로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전 1대0으로 마친 다음에 이 경기 버티기만 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승리에 근접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전반전부터 수비가 흔들렸고 후반전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라요 바이에카노는 결국은 코너킥 상황에서 프란 페레스가 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지만은 추가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사실 이 경기는 이니고 페레스 감독의 라요 바이에카노를 칭찬해야 돼요. 이니고 페레스 감독이 바르셀로나 맞춤 전술을 갖고 나왔습니다. 알바로 가르시아, 이시 팔라손, 그리고 데프로토스를 앞세워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고요. 뒷공간을 계속해서 파고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말았죠. 사실 기록만 보더라도 이 경기는 라요 바이에카노가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경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에서 바르셀로나가 57%로 앞서 있지만은 사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이 항상 앞서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57%면 바르셀로나의 평균 점유율보다도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XG값 같은 경우에는 라요가 1.85, 바르셀로나가 1.83이고요. 슈팅 숫자 보면은 12대 12 같지만은 유효 슈팅은 라요 바이에카노가 6개로 바르셀로나 3개보다 더 많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무패 행진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민 야말의 기록을 봤더니만 지난 시즌부터 공식 경기에서 총 6개의 페널티킥을 얻어냈더라고요. 페널티킥을 그만큼 많이 얻어낸 선수로 보면 되겠고요. 이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으면서 21세기 들어서 라리가에서 최연소로 PK 득점한 선수가 됐습니다. 18세 49일의 나이에 PK로 골을 넣은 선수가 됐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쉽기도 하지만 왜냐면 선제골을 넣었는데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위기 상황을 봤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이니고가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센터백이 메우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가 메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조안 가르시아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 봤을 때는 바이데, 쿠바르시, 아라우오, 에릭이 나왔는데 이 경기는 바이데, 텐센, 에릭, 쿤데가 나왔고요. 그만큼 수비 쪽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란, 하피냐, 올모 다 부진했죠. 더용과 페드리가 나름대로 고군분투했지만은 공격 쪽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골을 얻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수비는 계속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니까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팀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파해법을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페르미 이적설이 있는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좀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A매치 기간에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양팀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라요의 이니고 페레스 감독, 사실 전술적으로 이니고 페레스 감독이 이겼다고 봐야 되죠. 그 정도로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했는데 이니고 페레스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도 바르셀로나 경기할 때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승리에 더 가까웠다. 우리 선수들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경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승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경기 끝난 다음에 순수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한지 플릭 감독은 불만을 여실히 드러냈어요. 우리에겐 승점 1점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린 더 받을 자격이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린 강렬함이 부족했고 더 많은 실수를 범했다.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수비 라인의 변화를 주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악수가 되면서 수비에서 문제를 노출한 경기였고요. 물론 이제 공격 라인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일단 공격수들도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 명 얘기해야 된다면 역시 바르셀로나의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죠.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 미쳤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정말 미쳤어요. 물론 지난 3경기에서 3골이나 실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특히 라이오전에서 90분 출전했는데 한 골 실점하긴 했어요. 근데 이 한 골 실점 같은 경우에는 프란 페레스가 세트피스 상에서 골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르셀로나 세트피스 수비의 문제라고 봐요.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완전히 놓쳤어요. 프란 페레스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골을 얻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안 가시아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안 가시아 골키퍼는 골과 같은 슈팅 5개를 막아내면서 선방 5회를 기록했고요. 최종 수비수로서 6번이나 볼을 걷어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종 수비수 역할도 매우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패스 성공률이 81%니까 바르셀로나 골키퍼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롱패스 성공률은 기대만큼 높지는 않았어요. 7번 시도에서 2번 이어졌으니까 성공률은 29%로 보면 되겠고 볼 경합은 100%입니다. 그만큼 볼 경합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이 경기에서 주안 가르시아의 5차례 선방,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5차례 선방 실점하더라도 골키퍼를 탓할 수 없는 그런 슈팅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막아냈거든요.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보여줬고 순간 상황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확한 선방으로 위기 상황의 바르셀로나를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도 경기 끝난 다음에 주안 가르시아를 극찬했죠. 주안 가르시아는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그가 라요의 기회를 막았기 때문에 우린 무승부를 기록할 수가 있었다. 주안 가르시아는 빠르고 공을 소유한 플레이도 매우 능하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안 가르시아의 경기력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안 가르시아는 바르셀로나의 소호신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 수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안 가르시아 골키퍼가 이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이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셀로나 수비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가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대가 파해법을 갖고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시즌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결책을 갖고 나오고 있고 이것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즌 직전에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이적을 하면서 이니고의 빈자리가 생겼고 그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니고가 지난 시즌 수비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잖아요. 바르셀로나 중앙 수비는 이니고, 쿠바르시 아니었어요?
이니고가 수비 라인을 지휘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에서도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니고의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높은 수비 라인을 구사하다 보니까 상대가 빠른 역습으로 뒷공간으로 들어올 때 이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바로 실점을 당합니다. 그런 모습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레반떼전도 그렇고 라요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뒷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3경기 치르는 동안 1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요르카전이죠. 근데 마요르카전도 후반전에 수적 우위 속에서도 고전했던 경기예요. 그리고 레반떼전은 2골이나 실점했고 이번 라요전은 1골 실점한 것도 다행입니다. 조한 가르시아가 없었으면 더 많은 골을 실점할 수도 있었죠. 1, 2라운드 봤을 때 한지 플릭 감독이 생각하는 포백 라인은 발데, 쿠바르시, 아라오, 에릭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쿠바르시가 센터백 라인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나오다 보니까 지난 시즌보다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라오가 선발로 출전하면서 많이 뛰고 빠르게 뛰고 부딪히고는 있는데 아라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에릭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커버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비 라인이 완벽하다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쿠바르시의 실수도 좀 나오고 에릭도 아라오를 커버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3라운드에서는 발데, 크리스텐센, 에릭, 쿤데로 수비 라인을 짰습니다. 그런데 에릭과 크리스텐센이 상대의 압박에 대해서 고전하면서 1차 빌드업에서 패스미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에릭은 센터백으로서 스피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릭이 센터백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저는 있었거든요. 텐센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기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1, 2라운드 포백도 불안하고 3라운드 포백도 불안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바르셀로나는 안정된 포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바르셀로나의 포백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쿠바르시는 꼭 필요해요. 1차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쿠바르시의 존재는 매우 크기 때문에 쿠바르시가 선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센터백 자리에서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나올 때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쿠바르시를 우측에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좌측에 누굴 써야 되느냐? 여기에 텐센을 써야 되느냐? 에릭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제라르 마르틴을 센터백으로 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라오의 기용은 에릭을 꼭 같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쿠바르시, 아라오를 센터백 조합으로 가진다면 오른쪽 풀백으로 에릭을 꼭 써야 될까? 여기에 쿤데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쿤데는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에릭은 조금 더 노련한 플레이, 빌드업에 관여하는 플레이를 하죠. 근데 에릭이 센터백으로 뛸 때에는 압박의 문제를 드러나면서 패스의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에릭은 센터백보다는 라이트백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라이트백 자리 놓고 쿤데하고 경쟁을 할 텐데 저는 주전은 쿤데라고 봐요. 쿤데의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온다면 쿤데가 계속해서 라이트백으로 선발로 뛸 것이다. 그러면 에릭은 아마 라이트백으로 백업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결국 아라우도 중앙 쪽에 기용되는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라우의 기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한지 플릭 감독이 에릭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에릭은 묘하게 공격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 좋으면서 득점 관여도가 높은 편이에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묘하게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에릭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렇다고 에릭이 라이트백으로 나와서 못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센터백으로 못하는 거냐? 네,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못해요. 그러니까 에릭은 센터백보다는 라이트백이 맞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포백 라인은 발데, 크리스텐센, 쿠바르시, 쿤데라고 봐요. 그러니까 텐센이 나왔을 때는 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문제는 텐센을 믿고 한 시즌을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텐센이 부상이 너무 잦으니까 텐센이 일관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 쿠바르시를 센터백 라인에서 오른쪽에 기용하려면 왼쪽에는
텐센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쿤데하고 제라르 마르틴도 센터백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다만 중요 경기에서 이 두 선수를 센터백으로 쓰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성이 있을 때 센터백으로 쓸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쿤데도 센터백으로서 매우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쿤데가 라이트백으로 잘하는데 굳이 센터백으로 쓸 필요성이 있나? 그런 의문이 있고요. 제라르 마르틴은 센터백으로 쓰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프리시즌에 센터백으로 활용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센터백으로서의 경험은 부족하고, 그리고 라요전에서 교체 출전했을 때 레프트백으로 출전했잖아요. 아마도 한지 플릭 감독은 제라르 마르틴을 백업 레프트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참 솔직히 왼발 센터백 한 명 영입하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센터백 수가 부족한 건 아닌데 누구 하나 딱히 만족함을 100%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지 플릭 감독이 어떤 식의 조합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수비력을 극대화하느냐, 이것이 관건으로 보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발데, 크리스텐센, 쿠바르시, 쿤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 아니면 그냥 쿠바르시를 왼쪽에 더 빠르게 적응시키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르셀로나 수비 라인 불안해요. 솔직히 저는 올 시즌 바르셀로나 수비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니고의 이탈이 이 정도로 큰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르셀로나 라리가에서도 위험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알 마드리드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주드 벨링엄이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이 팀은 더욱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흔들리면 안 돼요. 수비 쪽의 안정감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목표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치고 나가야 됩니다. 뒤는 없어요. 앞만 보고 치고 달려 나가야 됩니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라민 야말도 그렇고 더용도 그렇고 아쉬움을 토로했잖아요. 다시 한번 팀이 하나로 응집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해결하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많습니다. 문제점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